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댓글 참여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첫 순서로 시작하겠습니다. 급락하는 종목에 대한 생존 전략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종목 SOS 시간. 오늘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상무님, 일단은 급락하는 종목들을 구조해 보기 전에 오늘 시장 상황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최근에 시장이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었죠. 그동안의 모습과는 좀 다른 특이한 상황들이 발생을 했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개인이 매수하는 날 지수가 상승을 하는,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했는데 개인이 많이 매수했더니 지수가 상승하더라. 국내에서는 사실은 보기 드물었던 현상들이었고 코로나 시기에 뭐 일부 좀 발생하기도 했었지만 대체적으로 국내 시장은 사실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했을 때, 다시 말씀드리면 개인이 매도를 했을 때 지수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최근에 한 2주, 3주 정도 동안에는 개인이 매수를 할 때 지수가 상승을 하는 어떻게 보면 좀 특이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었죠.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다시 국내 증시에 원래 있었던 그런 모습들, 개인이 매도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했을 때 지수가 상승하더라.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좀 정상이다라는 표현이 좀 맞을지 모르겠는데 좀 이전과 유사했던 패턴대로 오늘 이 주식의 패턴이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거래 대금이 뭐 여전히 12조 원, 오늘 지금 12조 원 정도고 장 종료까지 따진다면 한 13에서 14조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거래 대금이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최근에 코스피 같은 경우 7월 26일은 36조 원이었고요. 7월 27일은 24조 원이었습니다. 이때 대비해서는 조금 떨어지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 반도체와 바이오,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이 바이오 반도체, 사실 지난주에는 SK 하이닉스가 이 외국인의 매수가 상당히 많이 집중이 됐었죠.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긴 합니다만 뭐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주들이 좀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가 좀 확산이 된다라는 이 분위기 때문에 이 바이오 종목들도 오늘 같은 경우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기업들, 네이버와 카카오, 그리고 뭐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이런 이 플랫폼 기업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네이버는 사실 지난주에 좀 많이 올랐었죠. 어제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올랐었고 네이버의 분위기 좋았는데 여기에 카카오가 합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카카오는 오늘 7.2%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카카오페이도 7.9% 굉장히 좀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 기업들까지 오늘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 특징을 좀 살펴보면 코스피에서는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이 포스코 그룹주들이 굉장히 많은 매수 금액을 끌어당겼습니다. 개인이 포스코 홀딩스를 일주일 동안 약 한 2.7조 원 정도 매수하는 기염을 토했었는데요. 포스코 홀딩스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포스코 계열사들까지 굉장히 많이 매수를 했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두 종목을 일주일 동안 약 한 1조 원 정도 매수하는 기염을 토했었습니다. 이 코스피에서 개인의 포스코 그룹주 매수, 코스닥에서 외국인의 에코프로 그룹주 매수, 이게 지난주 시장을 거의 보여주는 거의 대부분의 사실 어떻게 보면 모습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줄어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오늘 3.27% 하락을 하고 있고 포스코 퓨처엠도 3.6%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지금 5위와 10위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상승한데도 이 두 종목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약 한 1%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코스닥 시가총액 1위인 에코프로비엠은 3% 가까운 하락, LNF 같은 경우도 3.6%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코스피 시장을 주도했던 포스코그룹주, 코스닥 시장을 주도했던 에코프로그룹주가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특정 종목들로만 수급이 집중됐던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단기에 좀 급등을 했던 종목들이 최근에 좀 많습니다. 특별한 호재가 보여진다라면은 상당히 큰 폭으로 올라가고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게 요즘 이 종목들의 모습인데 단기에 좀 많이 올랐었던 종목들은 실적이 문제가 있거나 그룹에 문제가 없더라도 단기에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은 오늘 같은 경우 좀 하락을 많이 하는 그런 모습들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에 급상승하는 종목들은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양대 시장은 지금은 모두 빨간불을 켜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하는 종목 수도 더 많이 관찰이 되고 있는데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도 급락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2시 30분 기준 급락주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웰바이오텍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VI가 발동하기도 했습니다. 16% 넘는 낙폭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의 주가는 3,73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진투자증권을 보겠습니다. 신고가를 찍은 후에 급락세로 전환하고 있네요. 오늘 시장에서 16% 넘는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3,690원 선을 지나고 있고요. 다음으로 JW 중해제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 전문 기업입니다. 15% 넘는 낙폭을 기록 중입니다. 지금의 주가는 34,500원 선 가리키고 있고요. 다음으로 LS네트워크스를 보겠습니다. LS그룹이 관심을 받는 가운데 가장 상승세를 오래 유지했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오늘 장에서는 힘이 빠지고 있네요. 7% 넘는 낙폭을 기록하면서 6,220원 선 지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 보겠습니다. 포스코 그룹주의 상승세에 올랐었는데 지금 장에서는 빠집니다. 5% 후반대 낙폭을 보이면서 84,200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급락하는 종목들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이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나 또 다른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첫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웰바이오텍을 먼저 구조해 보겠습니다. 짐바브웨 리튬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선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긴 했는데 오늘 장에서는 빠지고 있습니다. 좀 기대감이 소멸됐다는 관점으로 봐야 할까요? 네, 우선 리튬 기대감에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웰바이오텍 주가 같은 경우는 5월 달 들어서는 한 1,500원 정도에 움직이고 있다가 6월에 2,000원으로 레벨업을 한번 했죠. 그리고 6월 이후에 7월 달에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7월 장중 최고가는 5,200원까지 올라가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7월을 생각을 해보면 7월을 복귀를 해본다면 7월에는 이 포스코 그룹주, 에코프로 그룹주 이런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죠. 그러면서 그들의 테마의 중심에는 2차 전지 소재, 히토류, 리튬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2차 전지 소재와 관련된 일을 신사업을 시작을 한다라는 뉴스만 있어도 굉장히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웰바이오텍도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짐바브웨에서 채굴된 리튬 원광을 중국으로 보내서 이 중국에서 어느 정도 가공을 한 다음에 판매를 하겠다. 지금 리튬이 정말 많이 부족한 상황이죠.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 짐바브웨 광산에서 채굴을 했고 이런 부분들을 중국으로 보냈다.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사실은 더 많이 시장은 좀 환호를 했고요. 그러면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 리튬 기대감에 단기간 2배 이상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최근에 본다라면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포스코 그룹주, 에코프로비엠 이 주가가 좀 하락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하락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리튬 관련주에 대한 분위기가 전체적으로는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소재하는 소재의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웰바이오텍도 오늘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장중에는 사실은 더 많이 떨어졌죠. 지금도 한 20%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장중에는
이 40원까지 20%가 좀 넘게도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장 후반으로 가면서 낙폭이 조금씩 더 커지고 있는 만큼 21선 정도까지는 3,500원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하락도 좀 가능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리튬 기대감 덕분인지 단기간에 급등했다가 지금 장에서는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까요? 우선 도망가자라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최근에 사시지만 않았다라면 아직까지 지금 구간은 거의 매수가 근처이거나 아니면 소폭 수익 구간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점도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 리튬 원광을 중국으로 보냈다. 이런 부분들까지는 좋은데 중국에서 또 탄산 리튬으로 가공을 해야 되고요. 탄산 리튬으로 가공한 이후에 매수처를 찾아서 또 판매를 해야 됩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예, 그리고 시간도 좀 많이 걸리는 일이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종목들이 이전처럼 묻지마 매수가 좀 덜 일어나고 있다라는 상황들, 이런 부분들까지 좀 종합을 해볼 때에는 이 도망가시는 전략, 그러니까 리튬에 대해서 중국으로 보낸 것뿐만이 아니라 이만큼의 매출이 발생하고 이만큼의 이익이 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숫자적인 가시화의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매수 가격은 사실 좀 더 많이 떨어졌을 때 61선 부분이죠. 한 2,500원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1,850원. 그리고 만약에 2,500원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상승한다라고 한다라면 목표 가격은 4,5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웰바이오텍에 대해서는 도망가자라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살펴보면요. 다시 매수를 하신다면 2,500원 선에 해보시고 이때 손절 라인 1,850원 그리고 목표 주가 4,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JW 중해제약을 구조해 볼 텐데요. 2분기에 호실적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탈모 신약이나 통풍 신약 등 여러 가지 사업적인 긍정적인 모멘텀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장에서 주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사실 오늘 하락률 상위 종목 중에서 JW 중해제약과 유진투자증권이 좀 비슷한 성격이다라고 판단이 드는데요. 이 두 종목 다 특별한 악재, 오늘처럼 18%, 16%, 17% 이렇게 많이 하락할 이유가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도 이유를 찾아본다라면은 단기에 좀 많이 올랐다라는 게 부담이다라는 점이거든요. 단기에 많이 올랐고 많이 오른 부분에 있어서 누군가가 차익 실현을 시작을 했을 때 그 차익 실현을 보니까 또 겁도 나고 나도 차익 실현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면서 같이 좀 매도에 동참을 하게 됐고요. 그런 부분들이 하락의 폭을 키우는 유진투자증권도 그렇고 JW 중해제약도 그렇고 이 하락의 폭을 키워서 10%가 훨씬 넘는 이런 하락까지 만드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JW 중해제약 본다라면은 2분기 실적은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한 12%, 13%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약 한 84%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190억 원에서 200억 원 사이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오게 되거든요. 굉장히 좋은 영업이익이죠. 매출액이 1,839억 원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191억입니다. OP 마진이 10%가 넘어요. 굉장히 좋은 이 마진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선은 JW 중해제약 그러면 1번으로 생각나는 게 수액제죠. 고수익의 수액제 그리고 여기에다가 다른 아이템들, 다른 항목들이 붙게 됩니다. 고지혈증 치료제, 리바로제 중심으로 이 리바로 패밀리의 견조한 성장을 기반으로 한 이런 전문 의약품의 매출액이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1,498억, 1,500억 정도가 수액제와 이런 이 전문 의약품이 매출액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한 20% 가까운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6월에는 통풍치료제에 대한 대만과 국내 임상 3상 진입으로 인해서 연구비 증가로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해서는 조금 줄어들 것으로는 보여지나 나쁜 이유로 줄어드는 게 아니죠. 연구비 개발비가 좀 많이 들어서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선다도 아니고 영업이익이 좀 줄어드는 정도가 3분기에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적 같은 경우는 이 21년 출시한 고지혈증 복합제 리바로셋이 올해는 매출액 700억 정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외의 종목들도 계속적으로 임상 결과나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이 파이프라인에 대한 가치 재평가, 바이오 회사들, 제약 회사들은 이 파이프라인이 얼마나 재평가를 받느냐, 얼마나 좋은 모습을 보여주느냐, 이런 이 모습들이 가장 중요한데, 이런 파이프라인에 대한 가치 재평가가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전체적으로는 중해제약, JW 중해제약은 실적을 기반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 R&D 이벤트를 계속 고르게 가지고 있다라는 장점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실적만 있다라 그러면 업사에 대한 모멘텀이 부족하고, 이 R&D,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만 가지고 있는 데들은 보통 실적이 좀 약한 모습들이 강한데, JW 정예제약은 그 두 가지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 상당히 좀 이 매력적인 제약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JW 중해제약은 실적과 파이프라인 두 가지 모두를 가진 매력적인 제약사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버티자라는 전략이 유효할까요? 네, 우선 사실은 단기에 올랐던 부분들은 좀 부담스럽고 오늘 길게 음봉이 나오는 부분도 분명히 부담스럽습니다만 21선 정도까지 상당히 좀 많이 하락을 했다라는 점, 그리고 2분기 실적 굉장히 좋고 3분기도 크게 부진하지 않는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버티는 전략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매수 가격은 지금 자리 부근, 사실 21선이 33,500원 정도 됩니다. 21선까지 얼마 남지 않은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뭐 가격적으로는 큰 부담이 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주가가 여기서 좀 많이 하락을 한다라면은 33,000원에서는 만약에 무너지면 손절하셨으면 좋겠고요. 목표 가격은 다시 한번 재상승한다라면 정고점 부근인 42,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JW 중해제약에 대해서는 버티자라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현재가에 매수하는 것도 유효하겠고요. 이때 손절 라인은 33,000원, 목표 주가 42,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 종목 구조해 보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구조를 해볼 텐데요. 사실 포스코 그룹주들 2차 전지주를 등에 업고 상승세를 좀 이어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같이 좀 올라탔다라고 봐야 할 텐데 호시적도 나오면서 지금 굉장히 좋은 양상인데 오늘 장에서는 빠지고 있습니다. 고점에 대한 부담감 때문일까요? 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JW 중해제약과 비슷한 모습이 분명히 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빨리 올랐다라는 게 가장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사실은 2차 전지 사업을 직접적으로 진행을 하는 부분이다라기보다는 이 포스코의 이 철강 트레이딩이라든지 아니면 발전 사업에 대한 이런 이 상사 역할을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2차 전지 관련해서 포스코 그룹주가 다 같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전에 주가들을 좀 살펴보면 24일 날은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25일 날은 12.73%, 26일 날은 14.38%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27일 날은 21.74% 하락을 했고요. 그런데 28일 날 하락한 거 다 돌렸습니다. 20.12% 상승을 했고 31일 날은 12.63% 상승하고 오늘은 6%, 7%대 정도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가총액이 지금 14조 8천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은 개인들의 수급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를 약 한 17% 정도 큰 폭으로 상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철강, 포스코 포항공장 가동에 기반한 거래량 회복에 따라서 철강 트레이딩 실적이 호조세를 보여주면서 2분기 실적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미얀마 가스전 같은 경우는 이 계절적 요인으로 2분기 코스트 리커버리 비율이 크게 반영이 되면서 전분기 대비 이익이 증가한 것도 호실적의 원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3분기 같은 경우는 철강 시황은 좀 둔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이 가스전 이익도 감소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3분기부터는 조금씩 추워지죠. 이 발전 사업 성수기 효과로 인해서 절대적인 수준은 2분기나 3분기나 상당히 견고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스코 그룹주의 주가의 급등과 함께 포스코 인터내셔널 주가가 상당히 좀 빠르게 올랐는데 기업 자체는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요. 이 주주도 굉장히 우량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포스코 그룹 주가에 대한 급등과 함께 단기간에 급등한 상황들이 좀 부담이 되면서 오늘 매도가 나오면서 하락을 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상무님 말씀처럼 기업 자체는 좋지만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른 것이 좀 부담감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해 나가면 좋을까요? 우선 단기적으로는 좀 도망가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우선 단기 급등에 대해서 좀 부담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단기 급등한 이후에는 사실은 실적 자체는 굉장히 좀 매력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가격 전략도 같이 말씀을 드리면 7만 원 정도는 상당히 좀 매력이 있는 자리입니다. 실적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간다는 점. 그러니까 포스코 그룹주가 잘 되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잘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포스코 그룹주가 철강을 비롯해서 다른 사업들이 다 살아나고 있죠. 그러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한 실적이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매수 가격은 그렇기 때문에 7만 원, 손절 가격은 21선 보고 이제 6만 원, 그리고 다시 한번 재상승한다라는 목표 가격 8만 5천 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해서는 도망가자라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시 접근을 하신다면 7만 원 선을 해보시고요. 이때 손절 라인은 6만 원, 목표 주가 8만 5천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윤정식 상무와 오늘 종목들 구조해 봤습니다. 오늘 연결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서 급락주에 대한 대응 전략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오늘의 매매일지에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어드릴 찬스 종가 베팅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스토리의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본부장님과 이 시간에 짚어드렸던 종목 리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종목으로 지난주에 공략을 해주셨던 종목인데 YG 엔터테인먼트를 좀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1%대 수익률이 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저는 YG 엔터테인먼트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이제 이번 주에 발표할 것 같아요. 네. 내일 언제 할지 모르겠는데 그 블랙핑크 계약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있고 저는 그것이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추천을 드렸었죠.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좀 이제 반등 하락을 거듭하고 있고요. 오늘도 약간의 좀 하락이 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 5% 정도. 장중에는 뭐 7만 원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일단은 이벤트를 놓고 매수를 이렇게 진입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벤트가 소멸하기 전까지는 조금 하루 이틀 정도는 더 지켜보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하루 이틀 정도 더 지켜보면서 대응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엔터주 전반을 살펴보면요. SM을 제외하고 나머지 엔터 4사 중에 오르는 종목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반등을 할 수 있는 요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실적 모멘텀이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실적은 나쁘지 않을 거라 전망하고 있는데 예상치보다 더 좋게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엔터주들이 지난주부터 약간의 그 변화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뭐 하이브든 JF 엔터테인먼트, 뭐 SM 등등이 약간 미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분위기 자체는 일단은 좀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아직은 계속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분위기가 좋아질 수 있는 여지 아직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종목 리뷰도 부탁을 드릴게요. 4월 4일에 공략을 해주셨던 종목입니다. PNT인데 수익률이 66%대로 나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네. 계속해서 홀딩할까요? 2차 전지는 조금 이제 조심스럽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에코프로 BM이 좀 흔들리면서 코스닥이 아까 장주 마이너스 1%대까지도 한번 흔들림이 나왔었거든요. PNT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2차 전지가 흔들릴 때 같이 흔들림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뭐 어느 정도 수익이 크게 났다라면 비중을 줄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변동성이 좀 잦아들고 나서 재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변동성이 잦아들고 나서 대응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당장 또 내일에 대한 대응 전략도 여쭤보고 싶네요.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오늘 그러니까 어제 오늘 작은 도찌로 마감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 뭐 큰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변동성이라는 꼭 하락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시장 자체가 좀 좋게 나온다라면 다시 한번 한 85,000원, 8만 원대를 향해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만약에 2차전지가 오늘 한번 장중 흔들림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연속적으로 해서 내일 흔들림이 나온다라면 좀 5일선은 이탈하면서 한 74,000원대까지 하락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위아래 한 3,000원 정도의 3,4,000원 정도의 룸이 열려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위아래로 3,4,000원 정도의 룸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종가 베팅할 종목도 살펴봐야 할 텐데요. 지금 장 마감까지 16분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수 현황을 살펴보면 코스피 지수도 올랐다가 지금 박스권 좀 그리고 있고 코스닥 지수는 좀 크게 흔들리고 있는 장세입니다. 이런 장세 속에서 종가 베팅할 종목 키워드 힌트부터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은 땡땡이라고 키워드 힌트를 주셨네요. 뭐 2차전지만큼 갈 만한 섹터를 가지고 오셨을까요, 오늘? 그런 섹터가 좀 오늘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8월은 새로운 테마를 좀 주목을 하시면서 좀 대응을 하신다라면 그래도 조금은 좋은 결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두 글자니까 오늘 아침부터 좀 크게 움직였던 쪽이 아닌가 싶은데 AI 쪽일까요? AI도 있고요. 네. 뭐 저는 AI 쪽은 오늘 좀 진입하기엔 좀 부담스럽다 생각하고 있어서 네. 저는 로봇 관련된 섹터를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로봇 관련 섹터 요즘엔 그다지 관심이 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간 많이 어떻게 좀 움직였을까요? 로봇 AI가 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네. AI는 반도체 쪽이 이제 지난 5월, 6월, 7월 움직였다라면 이제 연초에 AI 로봇이 움직이고 나서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네. 근데 로봇은 이제 지난달부터 약간 이제 좀 이슈들이 좀 작용하면서 몇몇 종목군들이 반응을 좀 했었고요. AI도 마찬가지입니다. AI도 약간 이제 의료 헬스케어 쪽, 루닛, 뷰너, 뭐 JNK 뭐 이런 기업들이 반응을 했었고 원래 연초 움직였었던 기업들은 그렇게 움직임이 딱히 없었는데 뭐 어제 오늘 최근에 보면 이제 네이버 이제 기대감들이 나오면서 두 섹터가 각기 다른 이슈로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큰 종목이 상장할 기대감도 좀 더해지고 있잖아요. 로봇주 내에서는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뭐 두산 로보틱스가 10월 상장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로봇주들의 흐름들은 일단 첫 번째는 그 공급망 재편성이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 공장을 짓든 뭐 미국이나 유럽에 공장을 짓든 일단은 이제 지금은 자국 보호 산업이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이 주요 선진국의 생산 라인을 좀 깔아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까는 건 중요한 게 어렵지 않은데 네. 경쟁력에서 안 된다는 것이죠. 이건 뭐 우리나라 기업만 속하는 건 아니고요. 다른 나라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그러냐면 일단 신흥국의 인건비랑 선진국의 인건비는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비용 절감을 하기 위해서는 로봇 시장이 상당히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좀 있는 것이고 그 이제 제조업 생산 시설이 이제 막 설치가 들어가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로봇 관련된 수요는 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 정책이라는 것이죠. 네. 정부 정책이 뭐 최근 샌드박스 규제라고 해서 연초부터 계속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도로에서 로봇이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네. 인도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규제가 좀 풀리는 부분들이 있고 또 건물 내에서도 건물 형태에 따라서 로봇이 또 움직일 수 있는 부분도 규제가 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규제가 완화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산 로보틱스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로봇 시장 중에서 기업 중에서 제일 큰 기업이고 점유율이 네. 제일 높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이제 상장을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상장하게 된다면 오히려 다른 로봇주들은 피해가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쪽으로 수급이 몰릴 수 있으니까 몰릴 그런 수 거죠. 있으니까요. 네. 하지만 또 새로운 로봇 시장, 그 섹터에 대한 또 관심을 또 높일 수 있다는 부분들은
또 수급적으로도 새로운 또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는 부분들은 또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파이가 커진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 로봇 기술은 어느 정도로 좀 올라와 있을까요? 뭐 최근에 보면 서빙하는 로봇도 있고 네. 여러 가지 형태로 실생활에도 좀 스며들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우리나라 로봇 기술은 꽤 높은 수준에 있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현대 같은 경우는 보스턴 다이나믹 로봇 회사를 인수를 했기 때문에 네.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협동 로봇이라든지 뭐 물류 배송 관련된 그 시장은 상당히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로봇 시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특별히 더욱더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이 어디가 있는지 좀 궁금한데 뭐 협업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가져오신 종목도 협업 관련해서도 좀 유망하게 볼 수 있는 종목일까요? 네, 오늘 제가 이제 SP 시스템스라는 회사를 좀 가지고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네. 최근에 로봇주들이 이제 주목을 받았었던 것은 의료용 수술 로봇, 그 고영이라든지 큐렉소 이런 기업이 좀 주목을 받았었고요. 또 삼성의 이제 그 서비스, 그러니까 의료용 서비스 로봇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또 미래컴퍼니라는 회사가 또 주가 흐름이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티라유텍이라는 그 회사 같은 경우도 상당히 최근에 죄송합니다. 티라유텍이 아니라 네. 티로보틱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전혀 조정을 받지 않고 계속 우상향을 해주면서 관련돼서 약간 대장주 역할을 좀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최근 들어서는 뭐 전통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오늘 같은 경우도 뭐 SPG, 뭐 유로메카 등이 상당히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의 순환매가 좀 나오고 있고 SP 시스템스 같은 경우는 그러한 시장에 여러 사업 부분을 좀 걸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SP 시스템스가 가지고 있는 로봇이 리니어 모듈 로봇이 있는데 리니어 모듈 로봇은 약간 이제 한 단계 뒤처진 제품이긴 합니다만은 수평으로 이제 이동을 하면서 제품을 제작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로봇이라고 보면 되겠고 또 겐트리 로봇이라고 해서 약간 그 포장이라든지 그 배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좀 스마트 팩토리에 좀 특화된 제품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협동 로봇이라고 해가지고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가끔씩 보셨던 거, 네. 뭐 튀김기. 로봇이 튀김을 튀긴다든가 아니면 커피를 타준다든가 무인 커피점 이런 부분들 관련된 제품들을 양산을 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는 로봇 관련해서 전반적인 사업의 제품 라인이 상당히 좀 다변화되어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 가지고 이 회사가 상당히 좀 이제 제품 기획서부터 판매까지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일원화되어 있다는 부분들, 생산 라인하고 서비스 공급하는 게 체계화되어 있다는 부분들도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상당히 강점으로 좀 볼 수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고요. 일단 또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회사가 지금 자회사 네. MI큐브 솔루션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MI큐브 솔루션은 이제 스마트 팩토리 관련돼서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전문 회사라고 보면 되는데 네. 이 회사가 이번 주 금요일에 상장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자회사 상장 모멘텀이 아직 주가에 전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지금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이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서 이 회사도 최근 저점 대비해서 한 10% 이상 거의 한 15%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만은 충분히 또 금요일에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인 모양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또 이제 전기차 전용 공장 투자 확대에 따라서 수혜도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은 네. 저희가 어떻게 체크해 나가야 할까요? 아직까지는 그쪽 매출이 엄청 높은 건 아닌데 이제 네.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이제 뭐 그 케이스라든지 또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뭐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의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새로운 성장 모멘텀으로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또 살펴보면 사실 뭐 모든 부분을 다 아우르고 있다라고 하는 게 네.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단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다 하기 때문에 모든 걸 잘할 수도 있지만 모든 것에 약간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또 이제 이 회사가 조금 더 주력하는 쪽은 어디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한쪽에 진짜 전문화된
제품이 있고 그러면 좀 높은 단가를 받으면서 공급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사의 그 특징은 주력이라 말하기보다 이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은 스마트 팩토리, 그러니까 이런 그 자동 무인화에 최적화된 서비스 솔루션을 제공해 준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쪽에 그러니까 단순하게 솔루션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적합한 로봇을 제작을 해서 공급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차별화되어 있다. 다른 기업은 예를 들어서 로봇만 제작을 하기 때문에 네.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관련된 그런 솔루션 관련해서는 또 외주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회사가 여기뿐인가요? 뭐 다른 데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제가 알기로는 상장되어 있는 회사 중에서는 SP 시스템스가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는 조금 더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 않나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오히려 좀 경쟁력을 또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또 장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뭐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 솔루션도 제공하고 로봇도 제공하는 만큼 네. 다른 업체와 비교해서 경쟁력이 있겠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거 저희가 여쭤봐야 되겠죠. 네.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일단 뭐 지금 뭐 최근에 좀 올라온 거는 네. 많이 올라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좀 지난주에 좀 이슈가 있으면서 좀 급락이 나왔던 부분들이 오히려 그렇게 큰 악재가 아니었다고 해석을 하면서 좀 올라온 그 V자 반등에 성공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14,500원 정도가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충분히 그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여기서 만약에 고점 돌파에 성공을 한다라면 특히 이번 달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지난달하고 이번 달하고 좀 이제 좀 비교를 해본다라면 네. 지난달에 반도체가 어떻게 보면 로봇이라고 볼 수 있겠고 네. 지난달에 2차 전지 관련된 흐름들이 약간 AI 흐름들하고 좀 비슷하게 움직일 네.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로봇이라든지 AI가 조금 더 시장에 긍정적 역할을 해준다라면 전 충분히 한 25,000원 정도까지는 목표가를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길게 가져가도 괜찮다라는 말씀이실까요? 일단 이 회사의 차트적인 흐름을 본다라면 네. 아까 제가 T-로보틱스 말씀드렸는데 3월 달에 한번 강하게 상승하고 나서 다른 기업들은 주가가 계속 크게 좀 하락을 했었습니다. 물론 네. 이 회사도 조정을 받았었죠. 거의 2만 원 언저리까지 갔다가 네. 한 13,000원까지 조정이 나오긴 했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추가적인 가격 조정이 아니라 기간 조정을 주면서 옆으로 좀 행보를 했다는 네. 거야. 3, 4개월 동안. 그리고 나서 이제 고점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나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종가 베티갈 종목 SP 시스템스 짚어드렸고요. 기간 조정 이후에 지금 주가가 상승하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봐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마감 동시효과 구간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분위기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 오늘 상승으로 출발한 이후에 코스피는 상승력을 좀 유지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코스닥은 상승 탄력 좀 줄여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1.29%의 강세로 2,666선에 마감할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 시장은 0.43%의 오름세 보입니다. 939선의 종가를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수급 양상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은 5천억 원 넘게 덜어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만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시장 전 상당히 좋게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치면 신고가 네. 지금 마감이 확실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가상 신고가 거의 뭐 1.3%대 상승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뭐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최근에 홍콩 같은 경우 지난주 화요일, 월요일 저점을 찍고 단번에 거의 저점 대비 10% 가까운 급등세를 보여줬고요. 유럽 증시는 어저께부로 해서 신고가로 다 마감을 했습니다. 그 닥스 지수든 뭐 유럽
나스닥, 뭐 뉴스톡스, 뉴스톡스 네. 50이든 600이든 관련된 기업 다 신고가 행진 마감을 했고 미국 증시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어요. 이 말은 8월 증시도 특별한 악재가 없다. 그러면서 8월 증시 뭐 말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8월 중순까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좀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상당히 강한 매수가 유입됐습니다. 이게 2만 계약이 제가 아까 네. 한시인가요? 그때까지만 해도 13,000계약 정도였는데 그 이후에도 공격적으로 더 매수가 들어오면서 2만 계약이 들어왔거든요. 이렇게 고점을 돌파하려는 시점에서 2만 계약이 신규로 들어왔다는 얘기는 상당히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수급적으로도 나쁘지 않다 보고 있고요. 오늘 이제 코스닥은 좀 아쉽죠. 네. 장중에 한 1% 이상 상승을 했다가 마이너스 1% 가까운 하락을 했다가 지금 이제 강보합 0.3% 정도 상승인데 그래도 좀 나쁘지 않다고 좀 보고 있는 것은 오늘 거래소 상승 종목이 600개고요. 코스닥이 현재 기준으로 1000개가 넘습니다. 상승 종목이. 지금 무슨 얘기냐면 2차 전지 시가총액을 많이 차지하는 종목에서의 약간 변동성이 나온 것뿐이지 그 외에 나머지 섹터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고요. 반도체도 오히려 오전보다는 점심이 점심보다는 저녁으로 갈수록 낙폭을 줄이거나 상승으로 전환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투자 심리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2차 전지로 인해서 약간 주가 지수가 왜곡되는 부분들은 좀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이 그쪽에서 약간의 이제 조정이 나오면서 다른 쪽으로 해서의 어떤 상승이 확산되고 있다는 부분들. 특히 오늘 시장을 더 좋게 보일 수 있었던 것은 네. 오늘 화학주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등이 많이 올라왔고요. 은행주도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유통주들, 그렇게 안 가던 유통주도 오늘 올라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못 갔었던 낙폭과대 종목군들도 오늘 같은 경우 상승을 보여줬다는 얘기는 일단 시장이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분위기, 그러면서 시장 전반적인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마감을 하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8월 1일을 시작한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대해서 의미는 8월 1일 8월 첫 거래일이다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을 긍정적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나 코스피 시장이 더욱더 큰 강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장중에 신고가를 경신했고 종가 역시도 그렇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조금 더 자세한 마감 상황을 좀 짚어보면 좋겠는데요. 업종별로 봤을 때도 코스피 시장에서는 의약품과 서비스업, 증권 업종에서 강세가 나타났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소프트웨어와 IT 소프트웨어, SBC, 컴퓨터 서비스 업종에서 강세가 관찰이 됐습니다. 수급 양상은 앞서서 짚어드린 것과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시장에서는 반대되는 수급 양상이 관찰이 됐는데요. 그렇다면 저희는 내일에 대한 전략도 짜봐야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전문가님들께 8월의 첫 거래일인 만큼 내일장에 대한 전략 여쭤봤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8월의 첫 거래일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8월의 투자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을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짜면 좋을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먼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님께서는 주가 조정에 대비해서 차익 실현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으로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님께서는 반도체와 은행 등 하반기 실적 개선 예상 섹터를 주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드스타의 황태규 대표님께서는 AI와 반도체 훈풍이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이에 따라서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실까요? 네. 저는 8월 증시 조금 더 우상향 기조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차 전지하고 반도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7월보다는 수익률이 조금 좋지 못해서 7월만큼의 수익률은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약간 수급이 변화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게 지지난주에 계속 출연하면서 말씀드린 게 FOMC를 기점으로 해서 약간 색깔이 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러한 모습이 지금 지난주 수요일 딱 그 이후로 명확하게 좀 갈리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그동안 못 갔었던 종목군들이 순환매를 보여주면서 반등을 보여주기도 있고요.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학이라든지 유통 뭐 이런 기업들이죠. 그리고 이제 성장주 쪽에서도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못 가는 건 아니고 못 간 것도 아니고 하지만 오히려 더 많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게 로봇이라든지 AI 그리고 바이오주들이에요. 네. 특히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의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나서 이번 달에 약간 추세가 이어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이러한 변화에 조금은 포착을 하시면서 8월 달을 대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오히려 7월 달, 6월 달 좋았으니까 반도체 2차 전지 조정 시의 매수 관점으로 계속 대응하게 된다라면 생각했었던 것보다는 수익이 그 6, 7월만큼의 수익이 나기는 힘들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고요. 일단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납포가대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 약간 매세가 좀 들어오면서 시장은 조금 더 점진적인 상승세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저는 일단은 현재 같은 분위기면 뭐 2,700포인트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 일단은 저는 다음 주 정도까지는 뭐 시장의 악재가 딱히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기업 실적 거의 한 50% 가까운 공개를 했는데 웬만해서는 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제 빅테크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 실적이 그냥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마지막 관문이 이제 이번 주에 있을 이제 애플하고 아마존인데 애플, 아마존도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설사 뭐 약간 어긋난다고 하더라도 시장을 막 붕괴시킬 정도의 악재는 아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제 지표가 상당히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약간 골디락스라는 분위기가 8월 달, 그러니까 7월 말에 형성되면서 올라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다음 주까지는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어서 조금 어설픈 조정을 기다리면서 주식을 준비하신다라면 그 조정이 안 올 수 있어요. 네. 안 오면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주식 현금 비중이 좀 많으시다라면 좀 추세가 살아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일단 일정 부분 선 진입을 하시면서 종목 대응을 하시면은 그래도 한 1, 2주 정도는 좋은 결과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추세가 좋은 기업들의 선진입한다면 1, 2주 정도는 좋은 결과 볼 수 있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짚어드렸던 부분들 정정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드스타의 황태규 대표님께서는 AI 바이오 훈풍이라고 내일장 전략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본부장님께서는 내일장에 어떤 섹터에 주목하면 좋겠다라고 보실까요? 일단 오늘 강한 섹터도 내일도 강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로봇하고 바이오, 그러니까 AI도 좋게 보는데 AI가 이틀 동안 너무 급등을 보여줬어요. 그럼 어떤 기업은 이틀 사이에 한 50% 이상 오른 기업도 있기 때문에 좀 내일하고 내일 모레 정도 좀 쉬어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로봇, 바이오, 뭐 자동차 그리고 오늘 생각했었던 것보다 예상 외로 강했었던 게 신재생 에너지 쪽입니다. 풍력하고 태양광 쪽이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도 최근에 좀 많이 쉬었기 때문에 이쪽 관련해서도 조금 이번 주에 의미 있는 모습이 나올 수 있는지 여부를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 쪽도 좀 강하게 움직였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또 화장품주들도 좀 움직였었잖아요. 네. 중국에서 좀 회복이 된다라는 소식 속에 좀 움직임이 나타났던 것 같은데 대형 수단에서 좀 움직임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추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 오늘 단기 반등에 그칠까요? 제일 어려운 게 화장품인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저는 화장품 주식들이 뭐라 그럴까요? 기존에 이제 한 상반기에 강했었던 논리가 뭐냐면 중국 외 기업들, 그러니까 비중국향 기업들, 일본이라든지 미국의 매출 기업이 높은 기업들의 주가가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최근에 왜 그러냐면 이들 종목들이 많이 조정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마녀공장이라든지 뭐 VT, 뭐 오늘 VT가 11% 정도 상승하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들 기업이 오늘 좀 나쁘지 않았고, 근데 이게 이제 그동안 하락한 다음에서 올라오는 것이라서 연속성을 얼마 뛰는지 여부를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향인데, 네. 저는 솔직히 중국향 매출은 그래서 썩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한다고 해도 그게 지금 약발이 안 먹히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중국향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반등이 좀 세게 나온다라면 올라오면 올라갈수록 비중을 좀 줄여가신 전략이 맞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화장품은 양쪽 다 일단 많이 하락한 것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아닐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화장품 같은 경우는 중국, 비중국 모두가 많이 하락한 것에 대한 반등이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스토리의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전해드렸던 내용들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2부의 핵심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으로 매도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요. 로봇주 중에서 SP 시스템스는 2차 전지의 매력까지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내일의 승부수는 자동차와 로봇, 바이오, 신재생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